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의 정석입니다. 한 주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정수 운용역은 이번 주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의 의미 있었던 변화 알려주세요. 오늘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격차가 더 벌어진 하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사실상 2626, 요거는 이제 2630을 기준으로 보면 되고요. 2550에서 이제 80p 올라온 단위가 이제 2630선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치를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리고 2550에서 80p 빼버리면 이제 2470. 그래서 2550을 기준으로 80포인트 단위로 보면 된다. 이게 이제 그동안 제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인데, 지수는 사실상 큰 움직임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이 좀 됩니다. 조선주,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이쪽이 주도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금이 그 다음 붙었던 게 원전주, 그 다음에 전력주,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그래서 건설기계보다는 좀 전력주나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원전주에서 좀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원전주의 급등이 이번 구간에 가장 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조선주, HD, 현대, 중공업 시세가 좀 터진 애들, 그 다음에 하나오션 시세가 한번 좀 터졌다가 95,300원에서 한번 급락이 나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73,200원 이 자리를 깨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HD, 현대중공업하고 같이 호령했던 애니까.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이나 HD 현대그룹에 비해서 그 MR 쪽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제 그 다른 쪽으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이번 구간에는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형태. 그러니까 조선주들 사이에서도 주가의 위치가 약간 좀 나눠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강세의 흐름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주가의 위치가 좀 횡보한 애들과 그 다음에 한번 급락이 나오면서 이익이 나왔던, 그러면서 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이제 고점 부근에 좀 머물러져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좀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은 나눠져 있는 게 이번에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의 강세가 좀 독보적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전구점을 좀 돌파하지는 않았고 한번 급락 나왔다가 좀 반등 나오는 거고, 요번에 이제 신고가 나온 게 하나 시스템, 그 다음에 현대 로템, 그 다음에 이제 LRG 넥서 뭐 이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수익을 좀 병행하고 한번 좀 물러설 때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좀 우리가 하면서 대응을 하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제시해드렸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점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가 조금 더 남아있다고 이야기했던 이제 전력주들이 조금 더 상승 목표치가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조선중공업이 먼저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것 가운데 HD, 현대일렉이나 LS일렉이 빠르게 수익을 많이 하는 흐름인데, 전력주는 좀 시총 사이즈가 좀 상대적으로 큰 애들 있잖아요.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애들하고, 그다음 좀 덩치가 작은 애들 있잖아요. 삼일전기라든지 제일렉이라든지 가온전선이라든지 대원전선이라든지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요게 요번에 이제 갈라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주가 다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신고가 가는 패턴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은 방산주하고 우주항공처럼 쪼개질 거냐, 아니면 조선주 내에서 조선주의 어떤 그 섹터들과 같이 좀 쪼개질 거냐. 만약에 쪼개지게 되면은 우리가 트럼프 2.0이 작년도 12월달부터 이어졌는데, 그럼 쪼개지는 애들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겉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계속 치고 가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이 뭉쳐있는 돈들이 계속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이 일단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고, 원전주는 오늘 좀 슈팅 자금도 전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 BHI나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현대건설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비티오테크나 한전 KPS, 한전기술, G2파워, 일진파워, 그러니까 낙폭과대 아니면 또 급락이 이었다가 반등 나오는 원전주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응집력이 이번에 좀 있네요. 그죠? 이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에 민감했던 현대건설이나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HD 현대인프라는 좀 숨고르게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어떤 걸 좀 확인할 수 있냐면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섹터들과 슈팅이 나왔 다음에 가격 조정을 동반하는 섹터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산발적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는데 나는 좀 끝까지 이 판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부류가 있고요. 저 같은 사람 난 조선주하고 방산주 또는 전력주에서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좀 지키고 좀 기다려보는 거죠. 난 끝까지 먹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박스 흐름을 볼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나오션처럼 이렇게 신고가에 갔던 주식들. 그러니까 지금 잘 가고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예, 주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계속 끝까지 갈 것 같지만 뭐 오렌 버핏 이분께서 항상 강조했던 것대로 조절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경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12% 이렇게 급락 나오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계속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주식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닐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저처럼 수익 난 건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좀 내려놓고 내가 유리할 때 좀 지켜볼까? 다시 자금을 키우나? 안 나와? 그럼 나는 나 일단 지키는 게 나는 더 먼저야. 너희들 열심히 먹어. 끝까지 난 못 먹을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야. 이런 좀 마인드 가지고 있는 분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제 무조건 급락 나와라, 이제 시장 끝났다, 이렇게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좀 마인드의 차이예요. 끝까지 당신들 실컷 먹고, 나 여기서 많이 먹었으니까, 나 일단 지킬 거야. 그리고 난 다시 유리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니들이 아무리 꼬셔도. 난 유리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전력도 좀 더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가 그래서 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아직 합의는 안 됐으니까. 그래서 조선이나 방산주, 원전주 고점을 모르지만 저는 실병행을 하거나 신규로 하시는 분들 좀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기다려라. 감망하자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더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제가 2350을 왜 안 샀냐 그러냐. 제가 2350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때 왜 안 샀냐. 돈 없어서 못 샀던 거잖아요. 성공해서 못 샀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다리라고.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다음에 또 할 생각을 해라.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제시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2.0은 답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앵커님께서 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막 이거저거 막 소부자 관련된 주식들이 막 급락 나오고 조정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배터리는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저는 배터리를 여러분한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자동차 외에는 3번, 4번이다. 그래서 반도체나 바이오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가 조금 더 1번에 있는 것 같다 해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앵커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다 급락이 나오는데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쓸데없는 거 다 치우고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반도체에서는 이것만 하면 된다. 자, 콕 씹어줬어요. 반도체에서는 땡땡땡만 하면 된다. 다른 거는 패스. 안 중요하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앵커님? 어제 얘기한 거예요. HBM이요. 맞아요. HBM이었잖아요. 그죠? 네, HBM이었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HBM. 그죠? 자, HBM 관련되어서 대형주 가운데서는 저도 알고 여러 시청자분들 다 알아요. 누구예요? 하이닉스는 다 알죠? 하이닉스는 다 알잖아요. HBM 하는 데 있어서 하이닉스를 빼놓고서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쪽 관련되어서 1차 밴더고 삼성전자는 HBM이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하죠. HBM이 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납품을 하려고. 그러니까 밑에서 방어는 될 거예요. 그죠? 네, 하이닉스 HBM이고. 자, HBM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오늘 튀잖아요. 하나비전하고 한미반도체하고 힘겨루기 하다가 SK 하이닉스 쪽에서 야 납품 이제 좀 하나비전 거 이거 좀 쓸까 하다가 이제 한미반도체에서 여태까지 같이 연구하고 고생 다 했는데 너희들은 엔비디아한테 이쁨 받으면서 마진 다 받고 나는 이제 다변화 공급처 다변화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나눠서 한다고 그러면은 나도 더 이상 더 못 줘. 싸게 못 줘. 그러면서 이제 한미반도체 세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관건이었는데 한미반도체 쪽으로 좀 무게중심 옮겨가는 것 같아요. 요구에 좀 일정 부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HBM을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나머지 서부장 볼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반도체가 새로운 주도주로 확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트럼프 2.0의 방산주하고 조선주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원전주하고 전력주가 숟가락을 얹은 형태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반도체도 나올 거야 한다가 하이닉스가 부릉부릉 했는데 연속성이 좀 떨어져서 그죠? 바이오하고 왔다 갔다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그럼 다시 돈이 커졌느냐? 안 커졌죠. 8조. 그러면 돈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돈이 양이 적은데 중심이지. 그래서 반도체에서 돈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거 HBM이잖아요. AI 반도체. 거스를 수 있냐고. 제가 뭐 시청자분들한테 방송에서 이제 말을 이야기할 때 제 억양이나 아니면 저의 어떤 제스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딴지는 걸 수 있지만, 그죠?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고, 반도체 AI에서 HBM이 핵심이다라는 걸 거스를 수 있냐고요. 시청자분들이 외국인이야. 거스를 수 있어요? 반론을 제시할 수 있냐고. 반론 제시하면 그건 거짓말하거나 억지 부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건 당연한 거야. HBM. 그러니까 HBM부터 살려놓고 나머지 판이 퍼지는지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된 다음에 테크이나 리더공업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검사해야 될 거 아니야, 불량률. 여태까지 HBM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약간 좀 내 것이고, 하이닉스가 이제 하이엔드잖아요. 하이닉스가 HBM 공급을 해서 엔비디아가 TSMC한테 맡기면은 이걸 전수조사를 못 해요. 불량이든, 제대로 나온 양품이든 같이 한다고. 그리고 나서 불량이 나오면 여태까지 제조사들이, 죄송합니다. 불량 나온 거 저희들 비용 처리할게 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불량을 주는 식으로 비즈니스가 이어졌다고요. 근데도 마진은 50%인 거지. 근데 그 전수조사를 하게끔 하고 있는 게 테크인이잖아. 이런 검사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HBM 관련된 섹터를 할 게 아니라면 반도체는 정말 싸게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손잡고, 야, 이제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거 얘네들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 1조 2조 끌어가보자. 그 신을 보여주든지. 그거 안 줄 거야? 그러면 싸게 사라고. 아니, 1등만. 이런 식으로.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오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좀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잘 하시니까 대형주는 아니지만 워낙 이슈가 되는 내용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오늘 또 질문을 드릴게요. 좀 전에 장마치고 나서 한화비전하고 한반도체하고 각각 수주 공시를 내놨습니다. 상대방은 동일하게 SK하이닉스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규모는 좀 더 큽니다. 420억 정도. 그리고 한화비전, 세부적으로는 한화세미텍 맞습니다. 이쪽이고 각각 ETC본더 관련된 수주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양쪽의 주가는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간략하게만 이 뉴스가 어떤 쪽에 좋은 건가요? 한미 반도체에서 TC본들이 장부를 만들었던 이 핵심 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비전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비전 쪽이 그래서 빨리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중요한데 핵심 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애플하면 스티브 잡스가 팀쿡을 생각하듯이 딱 핵심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과거 이건희 회장님이 있듯이 거기에서 이제 소수의 천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핵심 인력이 가면서 하나비전을 갔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기존에 구축했던 이 시스템을 가지고서 있었다가 독점이 깨졌으니까 수주 공시가 나와도 그죠? 독점이 있었을 때 유지했던 이 프리미엄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하나비전은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 얘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나온 거니까 약간 다른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나비전 쪽으로 옮긴 사람이 천재거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같다고 하더라도 독점 프리미엄만 빼면 되잖아요. 우리가 HBM의 3나 3, 8단, 16단 앞으로 이제 4 계속 들어가야 될 텐데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겠어요. 대신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하나비전 둘 다 된다고 보고 있고 하나비전은 계속 신고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조정이나 가격 나오면 매수를 하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독점 프리미엄이 쌓였기 때문에 2024년도 이 랠리 나왔던 것만큼의 프리미엄을 줄 수는 없고 빠지면 사주면 돈 되겠구나 하면서 좀 약간의 박스밴드 대응으로 좀 약간 상이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이번 주말에 있으시죠? 간략하게 알려주시죠.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유튜브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토마토 투자 자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수 운영역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은 오는 주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9시에 토마토 투자 자문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